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 시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탄핵에 대한 표결이 아마 내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과거에 저와 함께 백신 패스 반대 운동을 하셨던 집참새 새 전문가시죠. 탐조 해설 전문가 김동현 집참새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TV 코로나 종결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탐조 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참 지금 시국이 말이 아닙니다. 네, 예, 저도 사실 지금 정신없이 바쁜 상황인데 네, 네, 오늘 그 방송을 켜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네,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때처럼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인민재판식으로 탄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네, 더불어민주당과 또 한동훈 옹의 네, 네, 세력 네. 이들이 지금 또 또다시 한번 자유우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뭐 상황은 일단 그런데 뭐 뉴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네, 네, 계엄이라고 하는 45년 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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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이라고 하는 또 우리 그러니까 45년 만이기 때문에 뭐 40대 미만의 국민들은 네, 한 네,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초유의 사태였죠. 물론 네, 네,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어떤 분들은 일찍 네, 네, 주무신 분들은 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 뉴스를 보고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네, 그런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서 과연 이게 네, 합법적인 일인가, 적법한 네,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이 탄핵을 주도한 아니 탄핵이 아니라 계엄을 네, 네, 주도한 긴급 계엄을 네, 네, 주도한 사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네, 네, 지금은 사임을 했지만 김용현 국방장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둘로부터 어떤 명확한 이유, 계엄을 한 네, 명확한 이유나 그런 설명들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지금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깜짝 계엄을 했는지, 계엄 선포를 했는지, 네, 네, 그리고 이 계엄이 사실 어떤 분들은 실패했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네. 보통 계엄이라고 하면은 유력한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네네. 체포 과정도 없었고, 네네. 그리고 뭐 언론사를 장악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또 선관위를 어 그러니까 선관위에 진입을 해서 선관위를 네네. 장악을 해서 그 안에 뭐 서버를 네. 찍기도 하고 그 안에 어떤 네네. 증거 물품을 압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네네. 명확하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지금 뉴스를 팔로우를 하면서 네. 지켜보고 있는데 네. 자, 오늘은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우리 네네네. 집참새님은 과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네네. 부분들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저도 뭐 일부 지지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네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일단 지금 시국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 사실 비상계엄 뭐 단톡방에 이제 올라와 가지고 예, 봤더니 처음에는 뭐 유튜브에 이렇게 뭐 그 왜 이렇게 관심 끌려고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예, 근데 진짜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진짜 무슨 누가 체포되고 뭔가 좀 이런 뭐, 어,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상상만 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했더니 너무 흐지부지 끝나버려가지고, 네, 지금 일반 국민들이나 뭐 다른 분들도
다음날 아침 되기 전에 뭐 비상계엄이 취소가 됐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걸 왜 했나. 그렇죠. 네, 뭐 지금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밤늦은 시간에 거의 11시, 12시 이런 시간에 이제 그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짜증스럽게 그 어떤 분들은 뭐 아침에 출근했더니 직장 동료분은 전쟁 나는 줄 알고 잠을 못 잤다고 맞습니다. 밤새도록 TV를 봤다 그러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뉴스에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처럼 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만 지금 앵무새처럼 방송에서 지금 떠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뭔가 많이 잘못됐다. 그리고 당장 이제 내일 또 이제 표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 네, 속보가 네네. 떴는데요. 탄핵 표결이 본회의 7일 내일이죠. 오후 5시 네네. 예정보다 2시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땡겼네요. 두 예, 시간을 그것도 이제 더. 땡긴 거 원래 이제 조국은 오늘 하자고 연석 회의를 통해서 오늘 하자고 이제 제안도 어, 하기도 했는데 네네. 사실 지금 언론에서 네네. 탄핵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을 일종의 네네.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는 그런 네네. 여론몰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 담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께서 입장 발표를 계속 해주면 네네. 또는 어떤 그 계엄을 하게 된 이유, 왜 선관위를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네네네. 그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네. 그 취재하는 대상이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 떠드는 사람들은 다 반윤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그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네네. 그런 스피커들만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언론이 윤석열 탄핵 언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론으로. 네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발을 맞춰서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 당대표인데 네. 거꾸로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윤석열 네.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네네네. 뭐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 거죠. 네네. 네. 그게 말이, 문제입니다, 사실. 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나 그 소위 이제 범죄자들이죠. 이제 우파 진영에서 봤을 때는 사실, 네. 이재명이나 뭐 이렇게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는 예. 이거를 표결을 빨리 하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투표를 하긴 했지만, 아까 네. 이제 지지 안 한다고 한 부분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투표를 하긴 했지만은 저는 사실 이재명이 싫어가지고 윤석열을 찍었거든요. 아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이 싫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접촉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보거나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 그러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민주당 이재명이라든가 뭐 이재명 때문에 뭐 자살한 사람이 뭐 5명이 넘고 뭐 조국도 상당히 그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뭐 그럼요. 이준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비상계엄 선포 딱 하자마자 국회로 막 달려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대통령이 뭐 추후적인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사실상 네. 전쟁 수준의 그런 네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네. 저쪽 진영에서는 목숨 걸고 네네.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할 것이고
네네. 자신들의 범죄를 캐려고 하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당연히 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속전속결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저쪽에선 목표니까 네네. 그게 뭐 가짜 뉴스가 됐든 아니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네. 일단은 상대방한테 불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네네. 그리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이제 인터뷰 대상자로 계속 언론에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네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또는 네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고 진행한 사람들이 뭔가 의도한 게 있었다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 조작, 뭐 부정선거라고 하는 선거 조작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뭔가 증거를, 어, 그, 수집을 했다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적인 걸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노림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뭐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어설프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됐던 이게 됐든 간에, 뭐 대통령 탄핵시키는 게,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뭐 동네 동장 끌어내는 것보다 쉽게 빨리 된다 이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제가, 물론 이제 네, 헌재가 네네, 판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 지금처럼 사전 선거만 치르면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되는 압도적으로 네네, 민주당 의원들한테 후보자들한테 표가 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네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네네, 2020년 4월 15일 네네. 저희가 이제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가장 범국민적으로 하던 시기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민주당 의석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네, 어떤 국민 여론과는 상관이 없이 네네네네, 예, 이번 40 총선에서도 네네, 60대가 사전 투표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음, 60대는 이 국민의힘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연령대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서 네네.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가져갔죠. 네, 선거 압도적으로. 조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석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음모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어 그래서 스피커가 중요한 겁니다. 이준석과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스피커, 그런 스피커들이 네네, 네,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할 때 네,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음, 이게 왜 음모론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냥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네네, 극우 세력들의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언론사는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입을 비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워딩이 중요한데 그 영향력 있는 네네,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그동안 되어 어, 온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로 지-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 부정선거를 목숨 걸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 시스템의 뭔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시간 싸움인 거는 분명한데, 이거에 국민들이 말려들어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뭐 탄핵시켜가 그때는 상당히 뭐 시위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그것도 네,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다수다 보니까 예. 내일 표결을 해가지고 진짜 뭐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직무정지가 어, 되겠죠. 직무정지. 네네네. 그러면은 직무정지가 아주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제 만약에
직무정지 된 이후에 또 뭐 내란죄 뭐 말도 안 되는 죄 씌워가지고 또 네. 끌어내린다고 하면은 예. 다음 대통령은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를 조작하는 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만약에 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 네. 국민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네. 괴물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거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정치는 조직 싸움이기 때문에 세력 싸움이기 네, 때문에 그 네, 조직과 정치의 구심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게 정신적이 됐든 아니면 실질적인 그 조직의 중심이 됐든 네,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리더십이 네, 있는 그런 구심점이 중요한데 지금 네, 보면은 저희가 어떤 구심점을 만들 때마다 그 구심점이 탄핵이 된다든지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아니면은 어떤 그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어떤 우파들이 구심점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홍준표도 이번에 윤석열 탄핵되면 여당은 소멸된다 이 얘기를 하고 음, 있는데 네, 그 뭐 전직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네, 또 네. 이번에 또 뽑은 대통령도 탄핵이 되면 그 우파 국민들이 살아남겠습니까? 그 후폭풍이 보통 거셀 게 아닌데 그렇죠, 또 네. 관련자들은 또 다 감옥 가고 하겠죠. 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죠. 그 당시에도 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갔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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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막상 나중에 그 수사를 해 보니까 억지로 그것도 기획으로 수사를 했지만 네. 그게 탄핵될 사유가 없었어요. 따지고 보니까. 그렇죠, 뭐. 그, 결국에는 뭐, 그 정유라 말 사준 거 그거 가지고 뭐, 그렇죠. 잡아놓은 거잖아요.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네네. 그렇게 이제 정경유착을 했다. 이렇게 몰아간 네.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국이 벌써 그러니까 감옥에 갔어야 되는데. 애초에 지금 대한민국 네네. 사법 시스템은 어떤 네.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어떤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왔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감옥에 갈 확률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이 네. 판사들이 판결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네. 무죄를 주는 거죠. 유죄를 주더라도 구속되지 않을 정도로 저 당선 네.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그렇게 네.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위증 교사라는 게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가 판결이 돼가지고 감옥에 간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근데 이재명은 위증 교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무죄가 500만 원 나왔잖아. 벌금이었을 겁니다. 500만 원 벌금. 벌금 500만 원이라고요? 그랬을 판결이?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론 그런데 예, 뭐, 뭐 예, 그 그, 팩트는 나중에 좀 체크하고요. 근데 예, 어쨌든 핵심은 그거죠. 네네. 위증교사의 경우는 네네. 그 위증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자가 네네. 실질적인 그 범죄를 주동한 자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득을 본 사람은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죠. 이재명이죠. 네. 근데 이재명은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이 나온 거죠. 근데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도 윤석열 네네네.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네네. 부분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네. 이것은 국민의 여론에 상당히 큰 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지금 헌법재판관이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정적수가 네. 아니니까 또 네. 지금 윤석열 친윤 성향이 있는 보수 성향의 또 재판관들이 많으니까 음. 이게 저 탄핵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또 네.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것조차. 네네. 네. 이재명이 무죄 나올지도 몰랐으니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때 유죄 네. 받을 거라고 했는데 위중교사가 무죄가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이거는
안전장치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엉터리 판결을 한다라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 선포할 때 그 처음에 담화문 조금 보다가, 예. 예, 그냥 저 넷플릭스 봤거든요. 예. 예, 뭐 내일 아침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지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예. 뭐 저 예전처럼 뭐 총 쏘고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았고 뭐 정치인 몇 명들 잡아 갈래나? 뭐 이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네. 전혀 뜻밖의 그냥 뭐 없던 일처럼 그냥 뭐 대통령이 오히려 했다라는 식으로 방송이 나오니까 아 이제 방송의 정체가 이제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구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게 전부 빗나가고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금 방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좀 눈을 뜨고 이게 예, 사실 집단 광기예요. 예, 집단 광기고 네네, 그 네네, 멕시코에 보면은 마약 범죄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상 국가를 장악하고 있고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정도의 네네네, 맨파워와 그리고 네네네, 건파워 이런 네네, 그 무기들을 군대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 정치인들은 그냥 즉결 사형을 시켜버리는 네네, 그런 그 마약 범죄 카르텔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이 네네, 사법 카르텔, 네네, 이 입법 카르텔, 네네, 또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부정선거 카르텔들이 네네,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악을 해서 네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시키고 감옥 보내고 음, 또 저 언론에서 악마화시키고 네네, 이렇게 집단적으로 부도덕한 네네, 정치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 백서스님은 그 비상계엄 발표할 때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 우선은 이 국회에서 네, 군인들이 출동해서 국회에서 시민들한테 계속 밀려나고 네네, 어리버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어, 좀 많이 놀랬죠. 제가 아, 상상했던 그런 제가 이제 역사를 예, 통해서 배웠던 계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네네, 이건 쇼다. 이 아, 국회의사당을 장악할 의사가 없다. 네네네, 이거는 음,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상한 그런 퍼포먼스다라고 이제 느꼈고 그래서 제가 네네, 사실은 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음, 이런 짓을 했을까? 이해할 수가 음, 없는 행동을 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계엄에 사실 그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저는 이제 예전부터 네, 예컨대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나 입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네, 국민 담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여론전을 할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고 또 네네,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계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네네, 보면 마지막 수단, 마지막 카드 같은 네, 그런 정말 최후의 순간에 쓰는 카드가 계엄인데 네, 그 계엄을 그 너무 중요한 카드를 6시간 계엄이라고 하는 네, 너무 빨리 진압이 돼버린 네,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저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때는 알 수가 없었죠. 지금도 사실 100% 지금 음, 상황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네네,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가 네네, 명확한 입장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나중에 이제 추가 보도에 의해서 알고 보니 국회 네네, 장악보다는 네, 선관위에 있는 어떤 증거를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네,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네네, 계엄을 한 것 같다. 네네, 그렇게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면서 네, 조금 납득은 했지만 네네, 어, 아직까지도 네네, 계엄 선포를 한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오직 우리는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능한 빨리 예.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네.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음, 지금 이런 광풍, 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만 하는 예. 또 부정선거 세력들, 예.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부정선거 세력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광기 어린 인민 재판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네. 뭐 사실은 뭐 이재명도 뭐 암살 시도라고 하면서 저번에 사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간에 대화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면은 좋겠고요. 네, 극단적인 상황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백서스님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내일 표결돼서 이제 탄핵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일어나는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피를 보는 계엄이나 아니면은 그 일반 시민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백선희 스님한테 방송을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네. 네, 뭐 우파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가운데 매일 방송을 듣다 보면 이게 믿음이라는 게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계속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진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정보가 있어가지고 뭐 필요한 것에 필요한 조치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대통령을 별로 신뢰하진 않아요. 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공약한 게 일본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예, 뭐 그 코로나 살인 주사에 관련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게 전혀 없잖아요. 당선된 이후에.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고 별로 뭐 저나 백서스님 같은 이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해가지고 뭐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그런 이상적인 민주적인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닌가라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보여주기식에서 일부러 민주당을 유리하게 하는 거였다 그러면 더더욱 탄핵이 일단은 지금은 안 돼야 되고 그게 원하는 거라면 그리고 네, 반대의 경우라면 더더욱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손을 보려고 한 거였다면 그 뉴스에 보니까 뭐 한동훈도 체포하려고 했었다고 그냥 뉴스가 막 나오던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저는 그게 예, 네네. 아마 가짜 뉴스일 거라고 봅니다. 그 뉴스는요. 예, 네네. 왜냐면은 뭐 네네. 그 중에 이제 중간 명령 체계 안에서 누군가는 지시를 네네.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네네. 한동훈을 체포할 계획이 없었다거든요. 예, 공식 그게 입장은 공식 네네.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을 따로 불러서 이제 입장 표명을 네. 했고요. 네네네. 예. 근데 한동훈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그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의 행보를 보면 네. 한동훈은 뭐 항상 문제가 있었죠. 항상. 네네네. 예, 뭐 그 당대표 되기 전부터 네네네. 항상 문제가 있었죠. 총선을 지휘하면서 지휘권을 얻으면서부터 이 다음 대통령의 꿈을 키우면서 네네. 주변에는 뭐 자신의 장인을 비롯한 이 친중 정치인들로 이 한동훈 옹이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아, 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서스님이 그 국회의원 저번에 출마하시면서 뭐 시스템 공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뢰를 시, 했었는데 실망한 부분이 시스템 공천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네네. 완전히 거짓말을 했죠. 아, 그러니까 한동훈의 특징은 네. 앞에서 말은 뻔질나게 하지만 실제 지켜지는 건 없다. 네, 그러니까 아, 궤변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네, 아, 궤변론자예요. 제가 지켜보니까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많은 우파 국민들이 한동훈에 대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저도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네네, 언제부터 제가 한동훈에 대한 인식을 바꿨냐면 네네. 그 비대위원들 아, 비대위원들. 비대위원들 구성을 보면서 네네네. 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아, 요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런 거를 제대로 얘기할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얘기를 했지만 뭐 네네네, 한지아 의원부터 해서 네네, 아마 저 이 당시에 뭐 저 문제가 됐었던 네네, 그 비대위원들 네, 저기 참여연대 출신 네네네. 갑자기 아, 이름이, 예, 김경률 예. 네네네. 김경률이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한 김경률 회계사하고 아, 네네네. 또 이제 원래 운동권 출신으로 유명한 민경우 예, 예. 이제 뭐 이제 인물들 배치를 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 네네, 널리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 네네, 이 사람이 그 보수 진영 자유우파 유권자들과 네네, 공감할 수 있는 철학을 갖고 있냐 네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드러난 사실은 네네. 한동훈의 부인이 아, 이 문빠였고 아, 문빠. 문빠, 문재인. 예, 문재인 예. 대깨문, 네네. 대깨문이고 또 네. 한동훈은 김어준의 방송을 즐겨 듣는 그런 아, 네네. 전형적인 이제 좌파 아,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네. 느끼지만 네네. 한동훈의 철학이나 이런 게 전혀 자유우파적인 게 없어요. 아, 뭐, 전형적인 노무현, 강남 좌파. 네. 그리고 지금 그 기독교 정통 기독교 보수주의하고는 이제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그 아, 카톨릭 종교는 또 카톨릭이고 아, 한동훈이 카톨릭이군요. 한동훈이 카톨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하여튼 그 본론으로 다시 가면 그 윤석열이 분명히 이렇게 스스로를 네네.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이렇게 허술한 특히 이제 국회를 네네. 장악하지 않고 네네. 6시간 계엄을 했다라는 것은 둘 중에 네. 하나죠. 일부러 네. 했거나 네네. 아니면 군을 장악하지 못해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못했거나 둘 중에 음, 하나인데 만약에 군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계엄 실패를 의미하고 네네. 일부러 허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를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기 위한 음, 스스로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기 위한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네네. 다른 하나는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 네네.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40 네. 총선의 증거일 겁니다. 지금 현재 40 네네.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가짜 국회의원들의 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가 가짜로 당선이 됐는지를 음, 서버 포렌식을 통해서 네네네.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면 네네. 그거는 이제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이제 네네. 그런 경우라면 사실 탄핵이 될 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네. 물론 네. 저도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솔직히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 보면 많은 우파 네, 국민들이 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네네. 민주당에서도 첩보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들을 이제 취합을 네, 해서 네. 본인 나름대로는 2차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차 음, 계엄. 네네네. 그러니까 2차 계엄을 해야만 하는 어떤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 계엄군을 이끌 네네. 또 장군들을 당위성. 설득하거나 당위성 네네네. 그렇죠. 그 당위성을 확보하고 네, 나면 2차 네. 계엄도 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가장 좋은 네. 시나리오고 네네네. 이제 지금 우리 집참새님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안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사실 상당히 마찰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예, 네. 굳이 그 총선 직전에 네네.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일부러 그렇죠. 지지율을 떨어뜨린 것 그러니까 같은 일부러 이상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사실 했고, 네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우파 표밭이죠. 의사들. 네네. 네네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의사들에 대한 어떤 네.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네네. 스스로 자기 표를 깎아먹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 네. 지금 사실 이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가 가장 큰 이슈였죠? 의료개혁이었죠. 아니요. 이재명 구속이었죠. 이재명 아, 구속. 이재명 네, 구속. 아, 이재명 재판. 네네네. 네네네. 그 지금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재판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네.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네네. 계엄을 통해서 스스로 탄핵 정국으로 몰고 네네. 갔는가?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말해줄 것 같아요. 앞으로 벌어질 일. 앞으로 벌어질 일. 그러니까 저도 이건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추측만 가능한 거죠. 네네. 예, 진실은 당사자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네네.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네. 정말로 국민 담화를 통해서 지금 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네네.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길이길이 남을 그런 구국의 영웅이 될 것이고 네네. 만약에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네. 않고 그러니까 네. 입장 표명을 안 한다면 네네. 끝까지 침묵을 하고 네네. 또 나아가서 뭐 이런 경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안 하지만 만약에 하야를 한다면 네. 스스로 물러난다면 그거는 너무 명백한 거죠. 1차 음. 계엄을 한 의도가 너무 명백해져 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의심하고 있는 예. 문재인 아바타 설, 네. 그 이중 스파이 설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원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있었습니다. 예컨대 네네네. 이거죠. 부정선거도 네. 선거 조작도. 선거 네. 조작과 관련된 내용도 사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네. 예컨대 사전선거 제도는 네.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합의만 하면은 사전선거 제도를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된다. 네, 네. 사전선거를 안 해도 된다. 이걸 네네.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근데 안 했죠. 근데 안 했죠. 오히려 독려를 네. 했죠. 아. 사전선거를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전자개표기도 공직선거법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우리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이 전자투표기가 전산장치인 걸 아시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10분만 설명을 들으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거를 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음.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자기계를 과거부터 2014년부터 써왔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이라도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되죠. 왜냐하면 2023년 10월 10일 네. 이미 그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 선관위의 합동 조사에 의해서 해킹될 수 있다. 해킹이 될 수 있고 사전 네. 선거 결과까지 바뀔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사전 투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누가 투표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선관위의 서버가 허술하다. 음. 그렇죠. 예,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네. 왜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네네. 이런 의문을 남깁니다. 어,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은 네네. 본인만이 알겠죠. 그리고 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탄핵되면 안 되겠네요. 뭐 탄핵이 되더라도 사실 네네.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네.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가 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구속되는 게 아닌 이상. 근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요. 네, 그 저는 굉장히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은 저도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거 있었으면은 거기 뭐 영화에도 나왔었지만 뭐 최후 진술이라든가 네, 예,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유튜브 계정 하나 만드시라고 아니면 네이버 TV를 만드시든지 뭐 그때 네,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아니면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그 동영상 플랫폼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걸로 채널을 하든지 하나 파가지고 대통령 채널을 하나 만드시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 나오고서도 별로 이렇게 어필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네네. 우리나라에서 네네. 지위가 있는 네네.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죠. 보수 엘리트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 네네네.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거죠. 근데 사실 음,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싸움꾼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침묵은 금이 아니라 네네네. 침묵은 지금과 같은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침묵이 절대 금이 아닙니다. 음,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많은 국지전을 벌려야 됩니다. 한 네네네. 곳에서만 싸우면 안 되고 여러 영역에서 여러 아젠다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음. 근데 지금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밖에 없죠. 아, 지금은 이제 본인밖에 없어져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 이 계엄에 대한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아끼는 이유가 네네. 어떤 그 다음 액션을 위한 그런 네네. 그런 보완적인 이유로 음, 말을 아끼는 걸 수도 있고 포석일 수 있고. 포석일 수가 있고 아니면 네, 네.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멘붕이 와서 네네. 수습이 안 돼서 입장을 정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네네. 일부러 침묵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일부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침묵을. 하지만 아, 그렇게 네네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계엄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던져놓고 딱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아, 의혹을 계속 키웁니다. 아, 의혹을 일부러 키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음, 의료 대란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또 네, 검사 출신이고 네네, 어떤 확실한 증거나 네, 이 상대방을 확실하게 구속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물증이나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음, 보통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큰 사건을 특히 이제 특수부 출신 특수통 음, 검사들은 그렇겠죠. 네, 그 거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음, 확실하게 보내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긍정 회로를 돌려보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정치 거물이나 네네, 또 범죄 거물들을 상대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 자유우파 국민들이 상대해야 되는 대상은 그냥 범죄자들이 아니라 국가를 네, 장악하고 있는 최상위 집단, 피라미드 악질이죠, 아주. 꼭지에 있는 네, 최상위 카르텔과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음, 근데 단순하게 수사를 통해서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부정한 네, 세력과 싸운다면 네, 이렇게 계엄을 통하지 않고도
네. 끊임없는 여론전과 또 수사를 통해서 검찰들한테도 검사들한테도 이제 수사를 독려하고 네. 수사한 내용을 이 도덕적인 공정한 언론에 보도를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네. 알리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선거를 개선할 수 있다.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고 또 네. 선거법 개정하지 않아도 선거를 하는 방식을 공정하게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저와는 다르니까 스타일이 네네. 그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네. 수사를 평생 수사를 해온 사람이니까 네네. 이번에도 범죄자를 수사하듯이 네네. 범죄 거물을 수사하듯이 계엄군을 동원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을 일망타진하려고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고 증거를 수집해서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게 굉장히 가장 희망회로. 긍정적인 회로죠. 그게 긍정회로. 저는 백서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 저는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언론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해줘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백서스님처럼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그 중립 기아를 놓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언론인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사태를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비할 네. 수 있는 거는 네네네. 물론 탄핵과 관련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탄핵의 네. 어떤 지금 이미 뭐 하루 이틀 만에 결정 날 사안을 지금 네네네. 우리 국민들이 그 거대한 흐름을 막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막는 건 어려울 거다. 네, 네네. 하지만 이 탄핵 전국 이후를 준비할 수는 있겠죠. 네. 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을 때 네네. 지금 단독 보도 MBN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친한 전수조사 해보니까 6명이 탄핵을 찬성하고 있대요. 6명. 국민의힘에서, 예. 골치 아프네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명만 더 배신하면 찬성해주면 이제 탄핵 소추가 가결되는 거죠. 2명만 더 되는 하면. 거죠. 예, 거기서 총 8명만 우와. 찬성을 하면 되니까. 아,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일단은 저 직무정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된다면. 예, 네. 그러니까 내일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네. 그게 되더라도 탄핵까지는 최종 탄핵은 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최종 탄핵은, 예, 예. 근데 직무정지까지는 갈 거다. 최종 그러면 탄핵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떤 논리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건 얘기해 주실 수 헌재에서 네네. 최종 네네. 판결을 네.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전국은 또 다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네네. 일단 이재명한테 이재명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요. 네네. 그리고- 얼마나 걸릴까요? 네? 얼마나 걸릴까요? 그 최총 헌재에서 이제 탄핵을 하는 데까지 만약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뭐 한 달이요? 이상은 걸리지 않나요, 보통? 근데 뭐 이게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세월호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지만은 네. 예, 그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 빨리 막 하루하루가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정보나 그런 게 있을 때 이게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백서스님은 그거에 대해서 구성을 하거나 준비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네. 정치 활동을 하려면 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당에 가입하거나.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시민단체 활동인 거죠.
네네. 네,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일단 지금 보수 우파 조직화가 어려운 이유는 네. 일단 우리가 보수 우파 철학을 갖고 있는 큰 정당이 지금은 없는 상태죠, 사실상.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당은 보수 정당으로 하기에 그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기에는 네네. 너무 그 색깔이 옅어졌고 네네. 왜냐면 뭐 5.18도 인정을 하고 있고 네네. 5.18 민주화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5.18 특별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보수 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음. 하나만 두고도.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밖에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네.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네. 영향력 있는 정당이. 네네. 그리고 보수 우파를 다시 네.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 있는 조직도 지금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만, 면에서 지금 보수 진영은 조직이 없다고 봐야 돼요. 만들면 안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만든다 해도 네네네. 그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많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재정적 문제도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에 대한 또 지원도 끊어버린 상태라 아, 네네네. 뭐냐면 이제 물론 과거 좌파 시민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만 네네. 이게 동시에 우파 시민 단체도 자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우파 시민 단체들이 지금 다 쫄쫄 굶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고사가 된 거네요, 고사가 된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지금 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보수주의를 어, 이어가는 그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이제 조직은 교회 조직인데 네네. 교회 조직도 지금 좌경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많이 됐고 이게 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좌경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이 네네. 공산주의 정부가. 그래서 네네네. 과거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그 네네.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서 예배를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네네. 예배를 금지하는 거는 종교인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 같은 건데 네네. 그거를 통해서 길들이기를 하더라는 거죠. 네네. 정치 방역이라는 이유로. 정치 네네. 방역이 아니라 그 예. 건강을 예. 위한다는 예. 이웃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네.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고 네네. 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길들일 때 이 목숨 걸고 네네. 보수 우파 그러니까 기독교 보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네. 의외로 그런 교회가 많지 않더라는 거죠. 특히 대형 교회들이.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되짚어 봤어요. 예. 거꾸로 되짚어 봤는데, 사실은 뭐 전두환 같은 사람이 그 쿠데타 일으킬 때 네. 그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뭐 그 예전에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는 뭐 그 뭐 SNS도 없었고 뭐 카페도 없었는데 그 사조직으로 나라의 그 정권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연대를 한다고 하면 네. 미래가 예. 그림을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코로나 시위할 때도 그랬고, 예, 예. 어, 희망이,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면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뭐 지금 뭐 아직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지금 막 사람들이, 온갖 초점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뭐 각자 도생이 뭐 모든 사람의 화두인 것처럼 지금 방송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 근데 오히려
뭔가 이런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 가지고 예.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거를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은다면, 그래도 뭐 최소한 늦추던지 아니면은 뭐 그림을 뭐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런 데 희망을 좀 가지거든요. 이게 너무 지나친 기대인지 모르지만 그런 희망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너무 지금 암울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백서스님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예, 단톡방은 이제 저 예, 백서스 클랜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요. 예, 오픈 오픈 채팅방이니까. 네. 채팅방이니까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 또 익명입니다, 익명. 아, 익명으로. 네, 네네. 그 목적 자체가 저희가 뭐 네, 폐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오픈 공간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네네. 있게 그렇게 만든 방입니다. 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네, 백서스가 무슨 뜻인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백서스는 영어로 이제 BEXUS인데 네네. 네, 영어로 이제 be 하면은 이제 비동사죠, be 되다. 예, 예, 그리고 이제 x는 multiply 곱하기 예, 예, 곱하기, us. 그래서 be 예, us 우리가 되라. 우리가 되자. 예, 우리가 하는 캠페인에 동참해라. 뭐 이런 음,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저는 뭐 시골에 있지만, 네, 백서스님은 서울에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그 탄핵 반대 시위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금 뭐 방송에 나오는 거가 반대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저는 뭐 아까 대통령 담화나 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 이 객관성을 유지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옛날에 인민재판 하던 것처럼 대통령을 뭐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탄핵시킬 거는 이건 아니지 않냐. 네. 네. 이 그래서 얘기가 예, 네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네네.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네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을 시켜서 네네. 선관위의 계엄군을 보내게 한 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네네.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팩트고, 네. 선거 조작.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과거에 이건 이준석 이야기인데 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증언도 있었고요. 아, 선거 조작을 수사를 하려고 했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윤석. 선거 관련해서 그 부정선거가 예.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예.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 예. 이것이 드러나는 증언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리고 몇 달 전에 네네. 그 부정선거를 밝혀달라고 예. 읍소를 하는 호소하는 그 국민들 한 700명 정도가 모여서 삭발을 네. 대규모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아, 삭발을 하셨어요? 네, 오.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 그 네네. 조양건 대표님이라고 네네. 그분이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을 모아서 대규모 삭발식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 삭발식을 한 영상과 또 네네. 삭발한 그 머리카락을 네. 대통령한테 그 예. 전달을 했다고 음. 들었는데 네네.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네네. 그 사람들의 삭발한 머리를 보고 대통령이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눈물을 흘렸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게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한성천 노조위원장 아시죠? 잘 모릅니다. 네네. 한성천 노조위원장을 모르세요? 들어본 적이 선관위원장, 없어요. 선관위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아, 저번에 한번 채널에 나오셨었나요? 나왔었죠. 아, 이, 네네네네. 이분이 지금 부정선거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가장 잘 음. 아시는 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음. 당사자였으니까 선거 범죄를 음. 조사하는 그 네네네. 일도 하셨었고 또 선거 네네네. 제도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엉터리라는 가장 명확한 근거는 네네네. 2002년부터 선관위와 네네. 대법원이 네네. 선거 절차를 위반하고도
네네.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은폐해 왔다라는 게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네네. 절차를 무시한 모든 선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선거는 그 무결성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무결성의 원칙에 그렇죠. 따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선거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결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네. 이거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냥 단순하게 이게 뭐 우리가 뭐 축구를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리포트를 만드는 이런 행위랑은 전혀 다른 행위잖아요. 네네네. 지극히 공정한 상황, 네네.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고, 그리고 투표를 할 때 있어서 뭐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되고, 네네. 또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 선거를 치르고 난 그 결과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 네네. 개입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고 또 공정성이 중요하고 투명성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무시가 됐다면 그럼 결과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득표를 많이 했고 누가 적게 득표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네. 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은 이미 2002년부터 부정선거 증거들을 숨겨왔기 때문에 네네.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절차는 얘기를 못 하고, 왜냐하면 계속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계속 선거법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당락을 바꿀 수 없다.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논리로만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들의 수준이고 판사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된 나라다.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암담하네요. 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대통령이 알더라도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그 곳곳에 이제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손을 뻗쳤고 정상적인 게 과연 몇 개나 하나라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주 모이고 정보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돼 지금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사람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우리 우파 국민들이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어떤 분이 20년 동안 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소송도 하고 또 그 교육도 하고 했는데, 저희 자유우파 진영의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네,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무슨 뭐 토론을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준석하고 붙어서 그 이준석을 처참하게 바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에 100명도 넘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가 그동안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공론화시켜서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공개적으로 네네.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담화를 통해서 발표하기 시작하면 네네.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미 칼을 뺀 것으로 보이고 칼을 뽑은 것으로 보이고 네. 부정선거 카르텔과 전면전을 지금 선포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맞다면 그게 맞다면 네. 그게 맞다면 네. 그러면 네네. 지금 부정선거 세력은 뭐냐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체포 대상에는 양정철까지도 거론이 됐는데, 양정철은 누구죠? 양정철을 모르세요? 그 부정선거 어, 민주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 네, 그 부정선거 핵으로 지목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설계하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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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제 만약에 이 방송을 그 언론에서 본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윤석열 그 대통령 그 개표 방송을 네. 그때 조작이 없나 제가 그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네. 백서스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잡아가지고 또 그 선거 조작 음모론자라고 할 것 같은데
예, 뭐 그러거나 근데 말거나. 사실은 네, 그 네네,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되고요. 네네네,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됩니다.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네, 아니면 아주 네네, 침착하게 네네네, 또렷하게 왜 네, 부정선거가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 팩트인지를 그냥 설명해주면 끝납니다. 그렇죠, 저쪽에서 그렇죠. 화를 네, 낸다고 해서 뭐 네네, 주눅들거나 이상한 네네, 사람으로 조롱한다고 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고 그냥 팩트만 제공하면 네네, 되고 질문하면 됩니다. 네네네, 이렇게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 네네, 선거가 네네, 선거 무결성의 원칙에 대해서 아냐? 네네네, 그럼 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안다거나 네네, 모른다거나. 네네네, 안다고 하겠죠. 어려운 네네, 단어가 아니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무결성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거는 동의하냐? 음, 그럼 거기에 동의 안 할 동의한다고 사람이 하겠죠. 있어. 그러면 오류가 없겠죠. 있어도 선거를 치러도 된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네네네. 그러면은 그 소쿠리 투표해도 되는 거고. 소쿠리 네, 투표. 소쿠리에 담아서 이동하고 보관도 CCTV 없이 그냥 쇼핑백에 담았다가 문도 열어놔도 되죠. 문도 예, 잠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렇죠. 그 동동 여자처럼 운동장에서 손 들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뭐 몰래 두 장을 넣어도 되고. 알아서 그렇게 뭐 할 사람은 부정선거 그 위조 투표지 넣을 예, 사람은 예, 마음껏 할 수 있게 자유롭게 뭐 예, 그런 사람들은 예. 뭐 그러면 이제 그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네, 동동 여자 그 예를 들면 되겠네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거기. 그 재밌는 게 거기 그 동동 여자에서 손 들고 투표할 때 네. 기권하는 사람이 2명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네. 반대는 그러니까 안 나오고 기권 2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예, 어떤 경우에도 반박하지 못하는 논리를 제시를 해야 돼요. 예컨대 뭐 네네네, 배춧잎 네네, 투표지가 나왔다는 거는 네네네.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 뭐 인쇄를 하다 잘못 인쇄 오류다. 내지는 음, 그리고 네네, 빳빳한 투표용지는 네네, 그 완전 거짓말이지만 네. 형상 복원 종이를 성관이가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아, 아, 그런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아, 형상 복원 종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데가 성관입니다. 어, 예, 그런데 국정원의 서버 보안 점검 결과 이 네, 서버 보안 비밀번호는 1, 2, 3, 4, 5 아, 그런 곳이 또 성관이고 정말 와, 대단한 곳 아닙니까? 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형상 기억 종이를 개발한 곳이 성관인데 네네네, 최고의 보안을 요구하는 데에서 비밀번호는 1, 2, 3, 4, 5 음, 그치. 그리고 심각하네요, 진짜. 네,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전 투표는 제가 이제 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보니까 네네, 그 선거 제도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형평성도 안 맞고요. 네네네, 이제 이런 그렇죠. 거죠. 네, 뭐냐면 네, 정당에 있는 사람은 네, 공당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번호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예, 예. 번호가 정해지기 때문에 앞쪽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 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네, 선거 운동 잠바나 이런 거를 네네, 만들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번호가 미리 배정을 못 받는 저 같은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못 만들겠네요. 빨리 못 만들 군소 정당이나 그러면 아, 이게 홍보를 저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공평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않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사전 그러네. 투표까지 있으면 제가 음, 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줄어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유권자한테도 안 좋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나를 봤더니 네네네. 공정한 선거를 못하게 없애기 위해서, 하려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아, 그렇게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네요, 진입 장벽을 그러니까. 높이고 네. 그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또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쳐버리는 거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정한 충분한 네.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네. 않기 때문에 이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음, 네, 정의, 평등, 공평 이런 것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지금 벌써 저 1시간 넘게 대화를, 예, 예. 나눴는데요. 네네네. 어,
좀 방송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 네네네. 그러시죠. 네네.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는데 네네네. 그 계엄 긴급 계엄 이후로 정말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고 가짜 뉴스들도 어마어마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네네. 상황에서 특히 우리 보수파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 같아요. 불안할 네네네. 것 같고 네. 앞으로 또 내일 당장 직무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네네. 이제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네. 절망하지 마시고 네네.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직무 정지가 될 상황도 예상을 하시되 네. 그 이후에 어떤 플랜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체적으로 아까 우리 집찬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으로서 시민 영역에서 정치 영역은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민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진실을 계속해서 알리고 또 네네. 우리 아젠다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조직해서 연대를 해야 된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목요일 시민 행진을 하니까 네네. 부정선거를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시민 행진을 통해서 네네.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고 탄핵이 되고 안 되고와는 무관하게 네. 지금 탄핵 전국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는 이 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네. 이재명 구속과 네. 이재명이 적법한 처벌을 받고 또 네.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그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그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 예,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참가하면 되나요?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알 수 예, 있을까요? 단톡방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 그 예. 백서스 클랜 단톡방 예. 영어로는 이제 오픈. 또 저희가 Save Korea라고 예. 해놨어요. Save Korea. 아, 세이브 코리아. 예, 영어로 예. Save 예. Korea.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백서스 정책연구소. 맞죠? 맞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는 제가 대구 경북 쪽에 있으니까요. 네. 그 코로나 종결자 연대 그 오픈 채팅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집전선생님, 저희 네네. 저 예전에 백신 패스 반대할 때 한 네. 10명 인원으로 적은 인원으로 행진할 때 기억하십니까? 적은 인원으로 행진할 때요. 예, 저 한강에서. 한강에서 했을 때. 예, 그때 인원 적었잖아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도 그죠. 그때 꽤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10명 넘게 예. 했는데 한 예, 20명 예.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예, 예. 사실 그 정도 인원만 모여도 네네네. 충분히 많은 분들한테 저희 아젠다를 알릴 수가 있어요. 저는 네네.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많은 분들이 그때 한강에서도 저희를 보면서 했었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적더라도 네네. 그 전 지역에서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하겠지만 우리 집참새님은 대구에 계시니까 대구에서 예.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네네. 이런 저 시민 활동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 뭐 시위나 이런 거는 좀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무리인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진입장벽을 낮춰가지고, 네, 뭐 차를 한 잔 마시던 아니면 뭐 밥을 같이 먹던 그렇게 가벼운 모임으로 한번 대구에서 만약에 한번 그것도 좋죠.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오픈 채팅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코로나 종결자 연대라고 예,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또 활동을 해주시고요. 제가 하여튼 그 오프라인 모임도 저도 백서스님이 서울에서 어렵게 활동하시니까 예, 저도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른 또 긴급한 소식이 있으면 다음 방송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네, 오늘 제가 예, 예. 아시다시피 제가 채널을 네네, 만들고 구독자가 올라가면 폭파되고 계속 그걸 지금 이제 9번째 채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네네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행진할 때도 저희 채널에다 안 올리고 그 네네네. 전세계 TV라고 하는 구독자 14만 명 넘는 그 네네. 전세계 TV에서 저희 거를 보통 방송을 해주시는데, 네, 네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 별로 많이 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실시간 방송을 지금 이게 두 번째 하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네네. 유튜브에서 너무 검열이 계속 되니까 네네. 일부러 유튜브에서 잘 안 하는데, 네네. 종종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은 할 테니까요. 그래도 혹시 네네. 모르니까 이렇게 네네. 구독해 두시면은 또 중요할 때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그 다음에는 혹시 대략적으로 언제 또 방송할지를 좀 정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기적으로요. 네네네. 그래서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가 지금은 사실 네네. 이 주말에도 좀 정기적으로 제가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제 네네네. 회사 일도 해야 돼서 그 제가 사실 약속을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네. 한번 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네네.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본 예. 다음에 네네네. 그다음에 한번, 예, 그러고 나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백사스님하고 얘기를 좀 하니까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네네. 분들도 너무 네네. 걱정 안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정말 예. 이게 보이는 것만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네. 네, 최악의 상황이고 정말 나라가 예. 뭐 실제로 99% 적화가 된 것도 팩트고 네네. 범죄자들에 넘어갔죠, 거의 의해서. 다. 네.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은 정확했습니다. 네네네. 내란 세력. 네네. 민주당이 지금 내란 세력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반국가 음. 범죄자들. 네. 그거는 그렇죠. 네. 정말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아주 잘 인식을 하고 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네. 뭐 가만히 그것과는 앉아서. 별개로. 네? 예. 그것과는 별개로 또 준비를 그것과는 해야 된다. 별개로 해야죠. 왜냐면은 우리가 가만히 네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47대 대통령 당선인도 트럼프고, 네네네. 예, 그거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안이 됐죠. 예, 네네네. 우리의 그 최우방이고 지금 미팔군이 네. 용산에 네네. 있는데,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미국 CIA 요원들이 한 300명에서 500명 될 겁니다. 바이든이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제대로 잤나 모르겠네요. 예, 예. 이제 미국은 트럼프는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세력 그 배후는 또 중공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네. 부정선거 세력은 이 한반도에서 제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네네. 예, 저도 뭐 제가 정치는 아니니까 현재 네. 공직에 예. 있거나 뭐 제가 그 정당에서 활동하는, 제가 정당인이 아니거든요. 참고로. 그렇죠. 예, 저는 네네. 그래서 시민의 영역에서 일단 시민 조직화 여기에 전 네.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매일 기도를, 제 주변에는 다 보니까 목사님들밖에 안 계세요. 아, 다 예. 목사님이세요. 저 어, 혼자 성도고 다 네네네. 목사님. 이제 모임에 나가면 다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목회를 할 저 계획은 없지만 그럴 능력도 네. 안 되고 그런 네. 저 것도 없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네네. 어 우리가 맡은 바 네네. 소임을 네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힘이라도 네, 보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은. 네. 네, 방송 네.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